안녕하세요. 수입시연구소 소장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2022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회 동안은 서울대부터 아주대까지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서 대학별 학불 사례 등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국대부터 세종대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불 사례도 함께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국대입니다. 단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DKU 전형입니다. 2021년에는 서류 100으로 수능 최저 없이 346명을 선발을 합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312명을 선발을 합니다. 단국대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2.95 등급 학생이 법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전공 관련 내신인 사회 계열이 2등급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또한 법 중에서 노동법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 합격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관련 과목의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공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합격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2.68 등급으로 파이버 시스템 공학을 합격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학생이 왜 붙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 관련 내신인 수학과학 내신도 2.8 등급 선이었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면 누구나 다 하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과목 세특도 수업 프로그램 소개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과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에 비해 무엇인가가 우수했기 때문에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붙은 건데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자소서가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첨삭을 했거든요. 세 번째 학생은 2.53 등급의 상담학과에 불합격합니다. 이 학생은 청소년이나 아동심리와 상담에 대해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합니다. 다행히 이 학생은 인하대 심리학과는 합격을 합니다.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학생은 2.87 등급으로 과학교육을 합격을 합니다. 등급은 낮지만 이 학생은 물리 원점수가 91점이고 물리 중심의 실험,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건 이 학생의 학교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등급보다는 원점수가 학생부 평가 항목의 중요 항목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교육동아리와 아동학대에 관한 어플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즉 본인이 생각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본 것이 주도성으로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학생부 종합이 두 종류입니다. 2021년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2022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1년 학교장 추천은 2022년 학교생활 우수자로 변경됩니다. 21년도 프론티어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618명을 선발하고요. 22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610명을 선발합니다. 학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중점고 2.9등급 학생이 나노전자 물리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전체 내신은 낮은 편이지만 수학과 물리 내신은 좋습니다. 또한 세특에 수학과 물리를 연계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어서 그 분야에 재능과 흥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학생부 평가 항목 중에 과목의 경계를 넘나드는 탐구 역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본인이 잘하는 과목끼리의 융합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은 2.64 등급으로 산림환경 시스템에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은 전공 관련해서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활용한 것이 학업에 대한 자기주도성으로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장 추천은
2022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학교장 추천의 학벌 사례를 보면 내신 컷이 높고 학교장 추천일 때도 교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프론티어보다는 계열 내신과 공동체 생활에서의 역할이 중요 평가 항목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운대입니다. 2021년 광운대는 참빛인재 전형으로 523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491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2021년에는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728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628명을 선발을 합니다. 숭실대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7의 과학중점고 학생이 유기신소재 공학에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은 항공 관련 신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이 학생부에 많습니다. 다음 학생은 2.63 등급으로 자유전공의 예비 103번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교내 수상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수상이 많습니다. 또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공부의 흔적도 있습니다. 글쓰기의 능력이 있고 이를 꾸준히 키워왔다는 것은 학과를 불문하고 대학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꾸준히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좋게 판단을 합니다. 이 학생은 전공 관련 과목인 수학과학 내신은 낮았지만 자신의 글쓰기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결국 숭실대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숙명여대는 합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의 일반고 학생이 영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영어 내신은 1.8등급이고 영어 성적이 상승세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관련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입니다. 2021년도 세종대는 창의인재 전형으로 525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505명을 선발을 합니다. 세종대 합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76등급이고 경영 관련 동아리와 창업기획서를 써본 학생이 경영학과를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홍대 경영은 합격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달라서입니다. 2.48등급의 학생은 생명시스템학과를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생명 동아리를 했고 생명 관련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학종으로 인기학과를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학과를 학종으로 지원하는 학생치고 생명 동아리를 하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느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 싶어야 합격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78의 과학중점고 학생이 양자 원자력공에 합격합니다. 이 학생은 물리, 화학, 생명, 경시대회에 모두 수상이 있는 것이 합격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을 4회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파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종의 합격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고요. 전공 관련 혹은 계열 관련 내신입니다. 내신을 등급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원점수, 즉 학생이 실제 받는 점수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원점수는 실제 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학생이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본인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우수한 학생이 많은 것과 본인이 100점을 못 맞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발표입니다. 거의 모든 과목 세특에 전공 관련 발표나 공부한 내용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앞에 건국대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공 관련 공부 내용이 모든 과목 세특에 들어간 학생이 내신 1.3등급 정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대를 진학한다고 해서 수학과 물리 세특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현재 배우는 교과목을 연관시켜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련된 내용을 발표나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학종에는 수능 최저가 생긴 전형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2학년 학생은 단시간에 성적 상승이 힘든 영어 모의고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특성상 수학에 집중하다 보니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어 모의고사에 좋은 등급을 받아놔야 수능 최저 높은 전형을 쓰기에도 유리하고 고3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2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